여기 낯익은 분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몽양 선생이 손을 들고 우리를 반겨주시네요. 이곳은 몽양 기념관으로 가는 길에 있는 묘골 애호화 공원입니다. 몽양이 태어난 지명인 묘골은 묘할묘, 그루터기 골이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애호화의 뜻은 날 사랑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1944년 몽양 선생의 친필입니다. 공원을 둘러보면 파리강화회의와 신안청년당, 도쿄 제국호텔 연설 등 선생의 상해 시절 세계를 누비며 독립운동을 했던 활약상과 교류했던 국제적 명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2부는 자주독립의 길입니다. 중국으로 와서 난징 진링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한 몽양은 그곳에서 3년간 수학한 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상해로 옮겨갑니다. 낮에는 외국인이 경영하던 서점인 협화서국을 다니고 밤에는 독립운동 활동을 해나갑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정치적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1918년 8월 신안청년당을 창당하고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당원들은 파리로 간 김규식을 지원하고자 국내외로 흩어졌습니다. 몽양의 평생 동지이자 벗인 언론인 조동호가 상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파리의 여운홍, 도쿄의 조소왕과 장덕수, 서울, 부산, 평양 등지의 국내로는 김철, 김순애, 선우역, 그리고 여운형은 만주, 연해주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자금을 조달하면서 민족적 권기를 촉구합니다. 결국 이러한 신안청년당 당원들의 보이지 않는 활약은 28 독립선언,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몽양이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가 정병준 교수에 의해 콜롬비아 대학 버틀러 도서관 크레인 가족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19년 11월 27일에 있었던 도쿄 제국호텔 연설은 몽양이 적의 심장부인 도쿄 제국호텔에서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우리의 독립 의지와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일제가 상해 임시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독립운동가를 회유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제는 당시 선교사이자 외무부 차장이었던 몽양을 도쿄로 초청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임시정부 안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습니다. 결국 몽양은 안창호의 지지와 격려로 장덕수, 최근우, 신상원과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 대한적십자회 이사, 중국 정치인들과 공동 항일 투쟁을 위한 단체인 한중호조사 설립, 모스크바 극동 피아방 민족대회 참여 등 해외 독립 외교 운동을 활발히 이어갑니다. 중앙에 자리한 스마트 체험 코너에서는 몽양의 당시 소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국외 각지에서의 독립운동 활동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929년 7월 영국 조계지에서 운동경기 관람 중이던 몽양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년간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 중 5가지 병을 얻었는데 체포당하면서 한쪽 귀 고막이 터져 한쪽 청력을 잃었고 감옥 생활 중 돌을 씹어 이가 부러지고 불면증, 신경통, 치질을 앓았다고 합니다. 감옥 생활 6개월 만에 체중은 80kg에서 60kg으로 줄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고 하니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은 결국 몽양이 국내 독립운동을 굳건히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